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81호입니다. 이번 181호에서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인 문제는 저희 넘버즈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지난 120호를 보시면 또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라고 해서 저희 노인 문제를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159호를 보시면 노인 중에서 교회에서의 그 교인들, 고령 교인들 문제를 159호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1호에서도 노인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때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2022년도 작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약 902만 명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7%였죠. 그래서 현재 그런 단계상 고령 사회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황인데요.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0년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차지하는 비중이 46%,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 인구로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요. OECD 주요국 가운데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연수를 보면 한국이 7년, 일본이 10년, 미국이 15년, 프랑스, 영국은 각각 무려 39년, 50년 이제 걸리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이 되면 일단 어느 사회에서나 많은 경우에 이제 일을 손에서 놓게 되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 노후 생활비가 199만 원. 그리고 적정 노후 생활비 277만 원입니다. 한 277만 원이 있어야 그래도 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 기준은 이제 124만 원이 최소 노후 생활비였고요. 적정 노후 생활비 177만 원. 그래서 노후에 부부가 살 경우에는, 혼자 살 경우에는 한 1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생활할 경우는 한 27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은퇴하고 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사실 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의 그 수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출할 돈은 여전히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봉착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빈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실제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도에는 40%였는데요. 2021년도는 57%로 17%포인트가 증가해서 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노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그렇게 여유롭거나 혹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노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했더니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응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2021년도에 48%가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예적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17%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2011년도에는 32%인 거에 비하면 2021년도에는 한 16%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꽤 많이 증가를 하긴 했죠. 근데 국민연금이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활에 필요한 자금, 그 자금을 매월 얻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빈곤 문제가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생활비하고 실제 월 수익에 상당한 갭이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노인들은 노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령자 65세 이상이 실제 고용되고 있는 비율, 고용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021년도에 3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한 6년 전 2015년도에는 30%였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6년 사이에 5%포인트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이제 근로 희망률입니다. 근로 희망률은 2022년도에 한 55% 정도의 근로 희망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되면서 그만큼 일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고 있는 이유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가 됩니다. 노인이 되면 일자리도 이제 손에서 놓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핵심 세력이 아니라 중심으로 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 노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자리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지 차별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인권 침해, 차별을 받는 비율을 좀 보았더니요. 장애인이 한 18%로 제일 높았고 이주민이 11%, 그리고 노인이 9%였습니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14%가 차별을 좀 받는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약자에 많이 놓여 있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넘버즈 181호 내용을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노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국가가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국가가 다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이런 노인들과 가장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거, 그리고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돕는 거, 이런 것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노인들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을 비극이라 생각하지만 저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노인들에게도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데 교회가 기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버즈 181호 마쳤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